10시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살짝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네 10시는 조금 넘을 것 같고 한 10시 10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 오늘 할 거는 일단 내용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접선과 관련된 문제들 몇 개 풀면서 인식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얘기했지만요. 다시 딱 정해진 시간 그 이외에 남는 거는 제가 강제로 남기는 것과 남고 싶어서 남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그냥 플러스 1시간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1시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1시간 자기가 판단했을 때 1시간 안에 안 끝날 것 같다. 그럼 뭐 약간. 왜냐면 그게 누적되기 시작하면 좀 힘들거든요. 특히 방학 때. 방학 때는 욕심 부려서 괜히 너무 늦게까지 막 하다 보면 그 다음날부터 약간 뭔가 꼬여. 쭉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최선입니다. 자, 거기 19페이지 보시면요. 19페이지. 일단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19, 20, 21, 22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뭘 해보라는 의미냐면 판별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판별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근과계수의 관계 그러한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 막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 갈 거예요. 자, 근데 요런 거는 우리가 큰 도움이 안 돼.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물선이라는 걸 배우면서부터 너희들이 초점과 준선의 개념이 머릿속에 팍 꽂혀야 돼. 팍 꽂혀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무시한 채로 한번 요거는 이제 놔둔 거예요. 판별식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유의 문제. 또는 근과계수의 관계 혹은 근의 공식을 이용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한 장 넘겨서 지금 익힌 것들을 써볼 수 있는 자, 한 장 넘겨시면 자,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 여기서 기울기가 m이면 y는 mx 플러스 m분의 p 얘는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 자 요걸로 거기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자. 딱 공식에 때려 넣으라는 거. 네. 얘네 23, 24, 25.
그냥 AB의 기울기가 뭘까요? 그렇지. 그걸 풀어봐. 거기 왜 그거야? 거기 좌표가 왜 그거야? 네 마음대로. 초점이야? 거기 봐.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야? 여기서 기울기, AB의 기울기가 뭐라고 주어진 거랑 똑같아. 정삼각형이니까. 기울기가 뭐라고 주어진 거랑 똑같나요? 야, 이거 그렇구나. 기울기가 루트 내일. P가 2분의 1. 그러면 Y는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2분의 루트 3.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 좌표가 뭐예요? X 좌표니까. 공식을 머릿속에 넣어보려고 하는 거야. 25번 봐봐. M이 루트 3분이야. 그 다음에 P가 2분의 1이야. 이걸 여기 공식에 넣어서 만들어.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A 값이 뭐야? X를 Y에다 0 넣으면 A 값이 나와. 이 루트 아니?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접근을 해봐. 그 다음에 그 나오치게다 그 점을 대입한 거야.
27번. 마이너스 4,8에서 해줬어. 아, 잠깐만. 초점을 지난 사람도 있어요. 초점이 어디인데? 오케이. 아니. X 플러스 3 가지. 네, 여기 들어갔고. 여기는 다 했어? 다 했어? 어려워? 네. 어려워. 처음 하는 건데 어려운 게 맞는 거야. 오케이? 잘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렇죠. 차근차근 해서 잘하려고 하면 돼. 네. 응. 여기에서 이 접수. 여기. 그럼 y제곱은 뭘로 바뀌고? 이 y로 바뀌고. 어. 어떻게? x제곱은 x와 x를 y제곱은 y와 y로 바뀌고 x는 2분의 x 더하기 x y 마찬가지. 그러니까 y제곱은 마이너스 2x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y1 y는 마이너스 2 2분의 x 더하기 x 여기에다 저번에 적혀놔야 되는 공식이 익숙해지지 않아. 외부의 한 점에서 그 접선은 무조건 기울기 m 요 버전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식이 어떻게 되죠? y는 mx 그 다음에 저 형태는 이렇게 이제 p가 마이너스 2니까 그렇지. 그럼 그 직선이 멀지나? 응. 그러니까 그걸 대입해 줘야 되겠죠. 잠깐만. 그치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그거의 두 근이 두 기울기인 거야. 그러니까 곱은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마이너스. 그렇게. 마이너스 4,8
에서의 접선의 방식 한번 보자. 접선의 방식. 응. 그럼 그거는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그거의 수직이면 기울기가 몇이야 돼? 그럼 거기에 수직이면 기울기가 몇이야 되냐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거의 수직이면 기울기가 몇이야 되냐. 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인데 수직이면 기울기가 몇이야? 했죠? 아, 그거 맞아요. 아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직선있어. 거기에 수직이면 기울기가 몇이야 되는 거야? 두 직선의 기울기 1이요. 그래. 그럼 기울기의 1인 직선이라는 얘기야. 근데 어딜 지나? 초점. 초점. 이걸 지나는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일 거야. 그래. 그럼 y는 뭐라고 써? y는 그거는 뭔가요? 훨씬 심플하게 볼수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피감 문제는 4 근데 그런 거잖아요. 일단은 어떻게 푼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뭔가 이 단원의 방향성. 그래서 특히 너의 이런 성향이 어떨 때 조심해야 되냐면 2차로 성향이 괜찮은데 나중에 벡터 할 때 보면 그냥 평면 도형의 기본 개념 있잖아. 그런 것들로 접근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그러면 진짜 남는 게 한 개도 없을 수 있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그 단원에서 원하는 방향을 잡고 귀찮아도 해보라 해야 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맞아요. 그거 맞아. 복잡해 보이지만 맞아. 34번도 맞아. 그 마지막 하나 더. 뭐야? 네. 엉망이 지워서 요즘 보면은 이게 막 시험 기간인데 코로나 걸린 애들 나오고 그러는데
자, 뭐 하나만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제가 30번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상원이로 같이 한번 볼래요? 우리가 이 개념을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원에서도 얘기를 할 거고 포물선에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 계속 할 얘기인데, 자, 이걸 극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2차 곡선에서 외부의 한 점에서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극선이라고 해요. 극선.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극은 우리가 뭐 북극, 남극 할 때 그 폴라 개념인데, 왜 극선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약간 잘 모르겠지만, 자, 얘는 아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에서 먼저 너희들이 이해하도록 해줄게요. 외부의 한 점을 a, b라고 놨을 때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각각 x1, y1, x2,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각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돼. 자, 그렇다면 여기에 a, b를 대입해. 그러면 나온 결과물이 a, b를 xy 대신에 대입하니까 ax1 더하기 by1은 r제곱, ax2 더하기 by2는 r제곱이다 라는 거야.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원하는데 x1, y1과 x2, y2가 이렇게 생겨먹은 이 두 식을 만족해. 그래서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라는 극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마치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처럼 생겼지?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y제곱은 4px라는 여기서 똑같이 외부의 한 점 a, b에서 그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럼 얘가 x1, y1, x2, y2라고 그랬을 때 여기와 여기에서의 각각의 접선의 방정식이 y1, y는 2p x 더하기 x1, y2, y는 2p x 더하기 x2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 둘 다 어딜 지나? a, b를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a, b를 대입을 하세요. 즉 a, b를 대입해주면은 by1은 2p a 더하기 x1, by2는 2p a 더하기 x2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라는 거야. 그럼 내가 30번을 풀 때 이러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면 자, 거기 보면 1,-2에서 x제곱은 4y의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어머 극선이네. 그래서 x제곱은 1 곱하기 x로 y는 2분의 y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주면은 극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온다. 그게 이해가 될까? 그런 다음에 그 문제에 6,a를 지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6,a를 대입하면 1 곱하기 6은 4 곱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2 습 4 습 4 이게 두 줄 만에 푸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같은 경우 이러한 공식을 암기가 왜 또 중요하냐면 너희들이 시간이 부족해 시험을 실제로 15문제 50분에서 60분 막 이렇게 본단 말이야. 되게 빠듯해. 그럼 단답형 같은 경우는 진짜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정말 중요해. 내가 바로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 그러면 따다다다닥 해서 그게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기하 같은 경우는 공식들이 머릿속에 없는 채로 시험 보겠다? 말도 안 되는 지. 판별식 절대 쓰면 안 돼. 절대. 판별식. 판별식 없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의문을 들 수 있어. 선생님 서술형 같은 데도 공식을 써도 돼. 당연하지. 수업 시간에 한 공식들은 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하든 단답형하든 불필요한 식들이 들어가는 순간 다 못 풀어.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앞으로도 계속 그러긴 할 텐데 2차 곡선하면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건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머릿속에 공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다른 거랑 같이 야 원에선 이랬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래 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지. 몇 시인데? 10시 5분쯤 됐나? 딱이네. 이건 뭐 시계를 안 봐도 응? 뭐 17번? 왜 그렇게 책을 막 덮으려고 그래. 나 끝났다고 하면 덮어야지. 니들은 하나라도 이렇게 더 봐야지. 나도 끝내고 싶지. 혹시 오늘 한 거에서 뭐 질문 같은 게 있을까? 17번 그거 한번 해줘? 17번이 궁금하네요. 잠깐만. 점을 지나는 직선이 A하고 B에서 왔는데 이들의 중점 A 자취를 구하라. 이것 또한 2차 곡선에서 갖는 좀 성질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쏘리.
쏘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는 기울기 M이 직선을. 자,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얘가 y제곱은 4x였어. 그럼 얘는 초점이 1,0. 자, 그 다음 이 직선 AB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모르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하고 얘의 좌표를 뭔가 각각 좀 표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y는 x제곱하면 a, a제곱 이렇게 많이 넣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놓는 게 좋아 보여요? a, b, 4분의 b제곱 그 다음에 a, 4분의 a제곱 이런 식. 그럼 이거의 중점을 m이라 하면 m은 좌표를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누기니까 8 2분의 얘들 사이의 관계식,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내라는. 그럼 A, B 얘들 사이의 조건은 1,0을 지난다라는 정도? 그러면 1,0을 지난다라는 걸 어떻게 해줄 거냐? 자,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4분의 a제곱 나누기 4분의 b제곱분의 a-b가 기울기가 될 거고, 그러면 얘를 위아래를 a-b로 나눈다면 왜? a는 b가 아닐 때 a하고 b가 같을 수가 없어요. 보다시피 y좌표입니다. 그래서 같지 않기 때문에 a-b로 나누고 나면 밑에가 4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a 플러스 b분의 4가 됩니다. 이게 기울기야? y는 이런 식? 여기에 근데 1,0을 지나? 0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의 전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더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자, b를 넘기고 양변에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b는 a 더하기 b분의 4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얘네들 사이에 얘를 x, 얘가 y일 때의 관계식을 알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식을 이끌어내야 돼요. 자, 양변에 a 플러스 b를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제곱은 4 마이너스 b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되네요. 그죠? a 더하기 b가 2y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8x니까 얘네 둘 사이의 관계 얘가 살포시 끼어들면 2y의 제곱에서 2ab 즉 플러스 8을 해주면 이게 8x 그럼 슥슥슥 4로 나눠주니까 y제곱은 2x 마이너스 이렇게 즉 이것도 결국에 포물선이 되더라. 얘는 분산 안 되는. 응? 얘는 분산. 얘를 만약에 준선을 쓰고 싶다? 준선을 써서 뭐 이런 식? 쉽지 않다. 솔직히 이거는 준선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의 절반을 이거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형태 자체가 이렇고 초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쉬운 일을 하니까 오늘 너희들 저기 뭐야 수학 상하도 한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동안 예를 들어 올 한 해 같은 경우 과거 입시 준비하면서 선행 같은 거 좀 했어요? 이게 약간 그런 케이스들 있죠. 약간 느즈막하게 과거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된 케이스들이 과거 학생들 중에 꽤 있어요. 요새는 보면 일단은 흔히 옛날에 영떨이라고 하던 영재고 입시를 했다가 떨어져서 과거에 온 친구들이 과거보다 되게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그래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느즈막하게 공부에 재미를 본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한번 해보라고 했고 나도 좀 생각이 들어서 준비는 안 됐지만 했는데 됐네? 이제 또 친구 따라 했는데 되는 경우 친구는 따라줘.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난 뒤에는 뭔가 입학을 준비하기에는 엄청 짧은 시기. 그래서 앞으로 남은 방학 이럴 때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다음에 학기 중에도 많이 바쁠 겁니다. 일단 단톡을 만들고 나면 너희들이 나의 톡을 알게 될 거고 나의 연락처는 나는 모든 책, 모든 교재에 다 내 연락처를 때려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희들이 궁금한 게 있고 질문이 있을 때 부담 없이 하면은 내가 항상 뭐 바로바로 답변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방학 때는 거의 힘들 거예요. 방학 때 거의 힘들 거고 평소를 위해서 너희들이 질문을 해버릇하는 연습을 좀 해두면 좋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희들 과제 체크를 좀 할 거고요. 과제 체크를 좀 하고 그거에 맞춰서 끝나는 시간이 좀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래 제가 학교 수업 자료를 어떤 식으로 재생산하는지를 여기에서는 딱 알기 좋은 게 너네들 이제 그 공간도형 쪽을 특히
보시면 알 텐데 226페이지 올해 학교 수업 프린트를 가지고 만든 수업 자료예요. 226페이지 보면 그래서 제가 학습 활동 이런 식으로 예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건 이제 밑에다가 간단하게 답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증명 문제 같은 경우는 네, 공부할 수 있게끔 증명을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활동이나 학생들이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용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쭉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딸린 문제들은 당연히 문제의 해설까지 만들어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용 부분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항상 진행한다. 그래서 한번 맛보기로 보라고 약간 그 부분만 그렇게 해놨어요. 자, 일요일까지는 시간이 좀 넉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날 와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하려면 타원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여기까지 할게요.